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현대차 벨로스터 터보 DCT입니다. 그냥 벨로스터도 아니고 그냥 터보도 아니고 거기 DCT까지 붙은 차인데요. 벨로스터 터보, 벨로스터 DCT 두 가지가 다 있었지만 벨로스터 터보 DCT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동안 DCT를 외국 기술로 사다가 사용했었는데 이제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7단 DCT와 터보가 조합되는 경지에 이르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벨로스터 터보. 벨로스터 터보는 이전의 벨로스터하고 조금 달라요. 그 벨로스터 터보만의 그릴, 터보만의 그런 이 무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벨로스터와 다른 터보만의 차별화된 그런 디자인을 나타내주고 있죠. 굉장히 그 벨로스터에 조금 실망한 사람도 벨로스터 터보라면은 이 정도 괜찮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대로 잘 만들어졌어요. 벨로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전면부에도 있지만 측면에는 더 있죠. 이제 문이 이렇게 열려? 문이 이렇게 열리고 문이 이렇게 열려?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된 도어는 사실 사용해보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냉장고 도어도 이렇게 세로로 생겼잖아요. 이 핸들의 각도는 이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뒷좌석에 쉽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차는 쿠페 스타일의 자동차인 만큼 뒷좌석에 앉았을 때 그렇게 넉넉하다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뒷좌석에 들어갈 수 있고요. 뒷좌석에 들어갔을 때 쿠페에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뒤에서도 느껴져요. 문제는 이제 이쪽으로 내릴 때죠. 내릴 수가 없잖아 이런 느낌. 어쨌든 이쪽으로는 되도록이면 안 내리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문이 하나 더 있는 건지 문이 하나 덜 있는 건지, 이건 이제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을 때 반이나 담겼네? 아니면 반밖에 안 담겼네? 이런 식의 어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서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거 쿠페도 되고 저 세단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쿠페도 아니고 세단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게 좋겠죠. 도어 같은 거는 좀 프레임리스로 좀 만들어주면 좀 더 쿠페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운전석에 앉았을 때 되게 넓네, 넓게 타고 내릴 때 굉장히 편하네 이런 느낌은 좀 들고요. 근데 애초에 쿠페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보면, 그래? 도어 3개인 게 왜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야, 안전벨트 파란색,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운전석 시트도 되게 무슨 수입차의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 버킷 시트 같은 거, 이거 사실 벨로스터 터보 이전에도 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이드 서포트가 굉장히 올라와서 몸을 잘 잡아주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정도라면 이건 그 외국인 시트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다만 아쉬운 점은 시트 포지션 자체예요. 시트 포지션 자체가 이 차가 스포츠카의 스타일을 표방했다면 조금 더 낮았어야죠. 어쨌든 낮추는 데까지 낮춘 것 같긴 하고요. 통풍 시트랑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제공이 되는 점은 이 정도 차급에서 굉장히 좀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닌데 말이죠. 전반적으로 실내에 들어왔을 때 느낌은 굉장히 아늑하고 좀 이렇게 확 둘러싸여진, 빈틈없이 이렇게 둘러싸여진 욕조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좀 좋은 말로는 굉장히 이렇게 나를 감싸주는 느낌, 나쁜 말로는 약간 답답한 느낌, 이런 게 들어요. 특히 이제 보통의 자동차들은 이 가운데 센터페이시아 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진 차가 많은데, 이 차는 센터페이시아가 운전석 쪽으로 많이 가까이 와 있어서 이게 더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더 차가 좁게 느껴지고, 대신에 버튼은 더 조작하기 쉽네요. 젊은 사람이라면 그 조작이 더 쉽고 아기자기한 편을 넓은 공간보다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저는 이 디자인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용하기 편하고요.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어디 여행 간다고 해도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을 텐데 아주 미안하진 않을 것 같네요. 문이 이렇게 양쪽이 다르다, 이런 부분이 이 차에서 어떤 세일즈 포인트였는데 실제로 문이 이렇게 양쪽이 다르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게 장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이상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뭐 벨로스터 뒷면에서 오면 보통 이제 차를 보면 운전사들이 다른 차를 볼 때 뒷면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뒤에서 따라가다 보면 조금 이거 좀 너무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어떻게 이런 디자인이 나왔을까? 하여간 뭔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건 맞아요. 굉장히 특이한 자동차들 있잖아요. 굉장히 특이하고, 뭐 예를 들면 뭐 포르쉐 같은 차는 세상에 없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의 자동차들을 만드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페라리 같은 차도 거의 없고, 아주 괴상한데도 그게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고 굉장한 성능을 갖고 있고, 뭐 그렇게 되면 그 차들은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저 차는 그 차잖아, 와 저 차 엄청나게 잘 달리겠다, 그럼 그 괴상한 모습이 오히려 멋있게 느껴지는데, 이 차는 괴상하면서 굉장히 무난한 성격의 차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괴상하면서 무난하네, 괴상하면서 좀 바보 같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겉모양에만 너무 신경 쓴 거 아니야? 이런 데코레이션에 너무 치중한 차?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죠. 트렁크 공간 보면은 아주 가관이에요. 트렁크 공간이 뭐 이렇게 깊습니다. 이렇게 깊은 차는 저는 몇 개 보지 못했어요. 어쨌든 지금 뭐 이 팔꿈치가 넘게 들어가는 이런 차인데요. 무거운 짐을 넣게 되면 뺄 때 허리를 이용해서 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디스크가 올 수밖에 없는, 디스크 환자들이 절대로 타서는 안 되는 그런 차예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높게 만들었을까? 이게 디자인 때문에?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 이건 정말 좀 화가 나는 디자인이죠. 뭐 물론 아무튼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차는 터보 DCT죠. 터보라는 걸 뒤에서 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배기구가 듀얼로 이렇게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디자인이 잘 된 부분, 이런 거 아주 매력적이고요. 가운데를 뽑은 것도 요즘 최신 유행에 잘 걸맞는 디자인이네요. 터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는데 DCT라고 써 있는 것도 같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DCT는 굳이 써 있지 않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어요. 근데 저는 변속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DCT는 이 터보만큼 크게 여기다 DCT라고 빡 써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스티커로만 표현했다는 것 좀 아쉽네요. DCT 터보 같이 좀 써주지. 아무튼 지금 좀 아쉬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벨로스터만큼 이렇게 헤드램프가 큰 차 흔치 않잖아요. 지금 뭐 굉장히 넓습니다.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렇게 넓은 영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럴 거라고는 도무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울퉁불퉁합니다. 이게 그렇게 평활도가 높지 않고요. 약간 휘어 있고, 이 안에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크롬도 그렇게 매끈하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데 이 크롬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죠. 저 같은 사람 아니면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들여다봤을 때 조금 평활도가 더 높은 렌즈여야 되고, 조금 더 평활도가 높은 크롬이어야 돼요. 아니면 크롬을 무광으로 하든가, 어쨌든 그렇게 돼야만 이게 고급감이 더 살아날 것 같아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우디 같은 거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 모두의 눈높이는 BMW 아니면 아우디잖아요. 사실 현대차에서 기대하는 게 그런 정도의 품질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현대차가 엄청 많이 발전한 거죠. 옛날에는 굴러가기만 하는 자동차를 만들면 됐는데, 요즘에 현대차는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하고 대등하게 되지 않으면, 야이씨 뭐 차가 왜 이래,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듣습니다. 가스리프터가 달려있네요, 이렇게까지 해준단 말이야. 어쨌든 이 차가 아예 뭐 아반떼하고 똑같은 급은 아니고,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의 차니까 뭐 이 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굉장한 엔진입니다. 1.6L 엔진으로 204마력을 내고 있죠. 1.6L 엔진으로, 1.6L 엔진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약간 웅 하고 달리는 그런 아반떼 엔진인데요. 사실 이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는 아반떼 엔진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 차가 200마력이 넘는 차라면 아무도 이 차를 욕하지 않았을 거예요. 초반에 굉장히 이 차를 좋아했겠죠. 초반에 이제 이 차는 생긴 것만 좀 우락부락하지 실제로 달리는 거 보면 아반떼보다 못 달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야,
라면서 이제 이 차를 비난하기 시작했던 거죠. 초반에 잘못됐던 이미지는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 차는 마치 힘이 없는 차처럼 잘못 인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차의 실제 파워는 204마력이나 되고요. 여기 잘 보면 DCT 변속기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수동 변속기 기반의 변속기이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느낌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연비도 12km가 넘는 아주 우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수한 연비에 정말 강력한 파워에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정말 아무리 칭찬을 해도 모자랄 정도의 정말 훌륭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차예요. 하지만 이 차의 이미지는 그렇지 못하죠. 이 차는 이미지가 마치 못 달리는 차로 잘못 새겨져 있어서 잘 못 달리는 차로 인식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겠죠. 이게 뭐 앞에만 우락부락하지 실제로는 못 달리는 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네요. 얼마나 잘 달리는 차인지 보셔야 돼요. 이게 시승센터라고 이렇게 써있는 차니까 사람들이 좀 쯧쯧쯧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타니까 저렇게 헤매는구만 뭐 이렇게. 오, 패들 시프트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 차는 6500rpm 6700rpm에서 레드존이 시작되네요. 6700까지 가나? 아, 그렇진 않아요. 한 6400 정도에서 변속이 되고만 해요. 최대 출력이 나오는 시점보다 조금 더 빨리 변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사운드가 엄청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신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운드가 이렇게 큰 게 사실 이 차의 진정한 사운드라기보다는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사운드예요. 여기서 눌러보면 뭐 엔진 사운드를 끄면 갑자기 차가 잘 안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차가 잘 안 나가. 갑자기 뭐지? 뭐 이렇게 차가 갑자기 안 나가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오, 사운드 마음에 들어. BMW M 사운드 같아요. 오, 익스트림. 이건 살짝 페라리 사운드도 살짝 섞은 것 같은 그런 사운드네요. 이건 레이스카 소리 같은 게 나는데요. 이럴 땐 좀 엔진 브레이크를 걸 때는 그렇게 사운드가 적절하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가속할 때 사운드는 정말 완전 좋아요. 사운드 아마 녹음으로는 어떤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게 녹화할 땐 소리가 완전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 텐데 사운드가 정말 다채롭고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정말 이 사운드 정말 잘 가다듬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죠. 사운드가 워낙 좋은데 이게 엔진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말해주기 전까진 모를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드, 음량, 음색, 가속 페달의 반응도 뭐 이런 것까지 다 바꾸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이 엔진 사운드 해서 엔진 사운드를 또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누가 그런 걸 원해요? 누가 자기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았을 때 얼마나 소리가 날지, 뭐 음색은 고음을 얼마나 할지 저음을 얼마나 할지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냥 엔진 사운드가 좋아야지. 엔진 사운드가 원래 그래야 좋은 거지, 엔진 사운드를 내가 무슨 볼륨을 조절해서 바꾼다?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엔진 사운드가 가짜라고 느껴지는 게 훨씬 더 가짜라고 느껴지고, 마치 게임 속의 게임기 사운드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요. 이 다양한 기능들이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기능들이. 스포츠 모드 눌렀을 때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작동되고 그 사운드가
현대차가 만들어낸 가장 최적의 사운드라서 사람들이 아 이게 현대차 사운드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 그만인 건데, 그걸 굳이 이렇게 굳이 불필요한 기능을 만들어 넣는 바람에 오히려 사운드의 본래의 의미를 퇴색하게 되고, 그리고 엔진 사운드가 아니라는 점만 부각하게 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와? 이거 무슨 장난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메르세데스 벤츠도 사운드가 스피커를 통해 나옵니다. 이 스피커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자장비를 통해 나옵니다. 포르쉐도 나옵니다. 폭스바겐도 나옵니다. 모든 차들이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소리가 나와요. 심지어는 요즘 렉서스도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배기음이 밖에서 나오게 되면 환경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는 배기음을 밖으로 내뿜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한테 스포츠카의 성향을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실내로는 소리가 들어오게 합니다. 좀 순수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86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엔진룸에서 대롱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운전석 쪽으로 소리가 들어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소음이 더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다른 스포츠카 메이커나 다른 독일 회사들에 비해서도 기술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꼼수 같다거나 게임기 같다거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부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전륜구동차라는 게 거의 느껴지지 않는 차인데, 근데 유턴을 할 때 딱 느껴집니다. 아, 전륜구동 맞구나. 이거 전륜구동 맞아. 유턴 회전 반경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전륜구동이 맞다는 게 느껴지고요. 패들 시프트는 진짜 이 질감을 조금만 더 딱딱하게, 그리고 금속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약해 보여요. 플라스틱이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플라스틱의 질감은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 핸들의 감각도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컴포트, 노멀, 스포트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스포트, 그리고 컴포트, 이게 조금 다르긴 다르군요. 조금 다른데 정지했을 때도 조금 다른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지했을 때 뿐이 아니고 실제로 차가 달릴 때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겠죠. 어쨌든 달릴 때는 속도 감응식 핸들이기 때문에 고속에서는 더 스포트 모드를 했을 때 더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사실은 MDPS라고 하는 그런 장치가 이 차에 내장되어 있는데, CMDPS예요. 이 실내에 들어와 있는 거죠. 어쨌든 핸들을 돌릴 때 그걸 반대로 돌리는 힘까지 줍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네, 요즘 다른 현대차들 보면 무게에 비해서 브레이크가 지나치게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차는 브레이크가 더 훌륭하다라고 보기보다는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도요차들하고 비교할 건 아닌데요. 어쨌든 현대차의 다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브레이크 성능도 괜찮고, 강성도 아반떼보다 오히려 더 단단한 느낌이 아주 쉽게 들 수 있어요. 브레이크도 괜찮고, 핸들 조작감도 지금 봤을 때는 스포츠 모드 이런 식의 모드가 아니더라도 핸들 조작감이 굉장히 좀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하는 자동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어쨌든 전륜구동 자동차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차는 전륜구동 자동차고, 그 코너를 들어갈 때 폭스바겐 골프라든지 이런 것처럼 굉장히 샤프한 그런 코너링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핸들도 그렇게 샤프하진 않습니다. 약간 둔감한 편에 속하는 핸들이에요. 이 정도라면 주행 성능이 괜찮다 이렇게 누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가 굉장히 당연한 걸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사실 파노라마 썬루프 유럽 차들 거의 없습니다. 특히 쿠페형 자동차 더 없죠. 썬루프 자체도 유럽산 자동차들 보면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은 영역만 열리고, 그리고 이 폭도 좀 좁은 편이고,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브랜드가 현대기아차 말고는 없는 편인데요. 그런 점에서 현대기아차 탈 때마다 이 부분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근데 한 가지 파노라마 썬루프의 단점이라면 이 파노라마 썬루프 자체의 무게가 꽤 나간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가 그 차체 안에다가 무게를 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천장 위에다가
지금 한 20kg가 넘는 무게일 텐데 20kg를 천장에다 얹고 달린다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코너를 돌 때 이 차의 어떤 그 안정감 같은 게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아마 이 파노라마 썬루프도 그런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게중심이 높아지는데 아주 크게 일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스포티한 성능을 더 원하는, 주행 감각을 더 원하는 소비자라면 파노라마 썬루프는 선택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6L 가솔린 엔진도 정말 매력적인 파워 유닛이네요. 엔진이 소나타 2.0 터보를 타보면 호쾌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아돈다 이런 느낌이죠. 여유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차는 조금 쥐어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얘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 엔진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소나타도 소나타 에코라고 해서 1.6에 바로 이 차하고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변속기를 장착한 소나타가 나옵니다. 미국엔 이미 판매되고 있고요. 국내도 이제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죠. 이 차가 바로 소나타하고 똑같은 파워트레인의 차체만 다른 차인데요. 소나타의 파워트레인이 이것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파워트레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7단 DCT 이거 정말 변속할 때 느낌이 착착 변속되는 이거 정말 좋네요. 이게 프로그램이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착착 들어맞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그때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 단을 예측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1단에서 2단 넣을 때 다음은 당연히 2단이 들어오겠지 이렇게 예측될 때 가장 최적의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이게 풀 가속할 때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살살 가속하다 보면 이게 변속되는 시점에 이 RPM이 톡톡 떨어지는 이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투싼의 DC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오토하고 가급적이면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차의 DCT는 조금 더 스포티하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변속할 때 변속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탁탁 이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변속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계속 6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연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유리할 것 같고요. 7단까지 갖추고 있다는 게 이 차에서 아주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CT가 완벽하진 않죠. DCT가 지금 아직도 발전되는 단계고요. 완벽하진 못하기 때문에 가끔 에러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속하다 감속하다, 정지 직전이다가 출발했다, 뭐 이런 상황에서 DCT는 조금 멍청해질 때가 있어요. 바로 가속이 안 되고 뭔가 좀 버벅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컴플레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현대차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거 갖고 문제 삼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차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이 차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차를 사랑하게 만들면 결국 그 차의 많은 단점들을 덮어주는 거죠. 운전자 스스로가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어주는 게 지금 현대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폭스바겐 골프가 사실 DCT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골프가 DCT의 선두주자이면서 직분사 터보의 선두주자이기도 하죠. 이 전체적인 이 로드맵을 폭스바겐을 보고 따라 짠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빨리 따라왔어요. 폭스바겐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연비라든지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왔습니다. 아직도 약간의 격차가 있긴 해요. 이 DCT의 변속 느낌 같은 것도 폭스바겐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이렇게 딱딱딱 변속시켜 놓고 이게 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대차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현대차는 여기 엔진 사운드 설정 같은 걸 보면 얼마나 우유부단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현대차가 엔진 사운드를 정해놓고 이렇게 된 게 바로 엔진 사운드의 답이야 라고 소비자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소비자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적인 자동차 회사를 원하는 거죠. 폭스바겐이 한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변속을 해주고 이런 변속을 원하지 않으면 딴 차를 사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 차의 캐릭터는 스포츠카, 스포티한 자동차야. 그러면 여기 따라오든가 아니면 딴 차 아반떼를 사든가.
이렇게 한 가지를 결정을 해놓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각 차들이. 근데 어중간한 상태인 거죠, 현대차는. 지금 현대차가 가진 그 방향성은 이 어중간한 모든 사람들을 다 두루두루 어느 정도 만족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차가 특색 있는 차를 못 만들고 있는 거지, 지금 봤을 때 기술력에서는 저는 폭스바겐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많이 따라온 것 같고요. 이 주행 감각도 지금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꽤 나쁘지 않다, 즐거운 정도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주행 감각이에요. 폭스바겐처럼 되려면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지금까지 벨로스터 터보 7단 DCT를 시승했는데요. 정말 뭐 몇 가지 부분에서는 차가 이래 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차를 이렇게 주행해 보니까 차에서 불만스러운 부분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동력 성능이 굉장히 우수했고요. DCT 같은 경우도 착착 들어맞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거기에 사운드까지,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사운드까지 굉장히 충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운전자를 또 즐겁게 만들어주네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 전단희 선수는 지금 벨로스터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에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전 터보는 6단 자동 변속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요번에 나온 7단하고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경기용 차량은 수동 미션 차량이어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다른 뭐 0.6 그 다른 브랜드들의 차들을 많이 타봤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비교해서 한번 해볼게요. 5단까지 금방 올라가네요. 이 미션 자체가 7단이라고 하셨죠? 네, 7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속력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타는 그 경주용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도 렉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렉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미션 자체가 좀 촘촘해서 저단에서 금방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가속력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얘가 200마력 정도 되는데 네. 그 느낌은 어떠세요? 200마력 그런 차 같아요? 저도 올 때 주행을 하니까 꽤 고속까지 속도는 꾸준히 잘 올리더라고요. 몇 킬로까지 밟고 오셨어요? 110킬로. 110km, 110km까지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지금 차 자체는 국산차라고 이렇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롤 자체가 심하지 않아요. 이게 코너링은 굉장히 안정감 있게 움직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에서 잡아주는 그 코너링 자체는 굉장히 좀 안정감 있다. 롤이 많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락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 정도면은 브레이크 성능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뭐 수입 브랜드들 1.6 많이 타봤는데 차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거에 비해서 잘 멈추기는 잘 멈추는데 뭐 이렇게 아주 뭐
탁월하다, 브레이크 성능이 그런 느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오 말을 하고 밟으시죠. 아, 근데 전체적인 네. 그런 발라스는 네.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액티브하게 한번. 자, 이번에 네. 브레이크 한번 가보시죠. 브레이크요? 네. 네, 상당히 좀 이게 많이, 좀 많이 네, 밀리는 것 같아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터보 1.6 터보 엔진하고 네. 7단 DCT가 장착된 네. 이 차를 타봤는데 그 7단 DCT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내려왔는데, 네. 저단에서 이렇게 조금 빨리 미션 변속이 되면서 가족이 되는 그런 즐거움은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주행을 해봤을 때, 뭐, 크게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는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6단 변속기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확실히 좋긴 좋아요. 좋긴 좋아요? 네, 좋긴 좋은데, 네. 기대했던 것만큼. DSG나 뭐 이런 다른 듀얼 클러치 변속기들에 비해서는 조금 네, 그냥 뭐 미션 뭐 연결감이라든지 그냥 네. 렉 같은 거 그러니까 음. 이게 터보의 문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뭔가 좀 차이는 동력 있어요. 끊김 네. 현상이 좀 이렇게 네. 나고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